안녕하세요, 배로원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인사를 드리네요. 오늘은 8월 8일이고 아침 출근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길래 그냥 자가용으로 출근할까 하다가 훈련을 하루라도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대로 끌고 왔는데 다행히 비는 몇 방울만 내리고 금방 그치더라고요. 보통 제가 7시가 조금 안 되는 새벽과 아침 사이 어중간한 시간에 출근을 해서 이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추월하거나 브레이크를 잡을 일도 퇴근 시간에 비해서는 없습니다. 코스의 고도 차이가 거의 없는 평지긴 한데 직장으로 출근하는 길 초반이 살짝 내리막길이라 심박수에 비해서 속도가 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있으면 지치기도 하고 오르막이 나오기도 하면서 속도가 확 줄어드는 모습이 나올 텐데 훈련을 통해서 힘과 지구력을 올리면 항속을 끝날 때까지 유지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 영상과 이번 영상을 함께 보시는 분이라면 제가 앞으로 주구장창 출퇴근길 달리는 모습만 올리는 거 아닌가 하면서 실망을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주로는 출퇴근 영상이 맞긴 할 거예요. 10km 이내의 단거리 코스로 존 4, 존 5 그리고 또 나중에 VO2 맥스 같은 초고강도 인터벌 훈련을 위주로 올리겠죠. 하지만 우선 제 몸이 익숙해지고 여러 군데 자전거길이 익숙해지면 틈틈이 다른 자전거 여행지라던가 훈련 코스들도 올려드릴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근거지를 중심으로 홍복산이라던가 양주 동두천 아니면 서울의 성지인 용비쉼터 같은 곳도 있겠죠. 다만 지금은 제가 누군가와 함께 라이딩을 해도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초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빨리 저의 체력과 실력을 향상시킬 만한 훈련들을 하는 거고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먼저 시작하면서 쌓인 제 나름의 지론이 있는데 근력을 강화하면 지구력이나 근지구력은 알아서 따라온다 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딱히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출퇴근 겸 단거리 훈련 영상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의 훈련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저의 계획은 일반적으로 로드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도 또 그동안 자전거를 오래 타오다가 미니벨로로 전향해 오신 분들과도 맞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목표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니벨로로 그란폰도에 출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미니벨로를 타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속도와의 싸움에서 지쳤다, 여유를 가지면서 주변의 풍경을 즐기겠다 하는 분들보다는 저는 속도를 올려야 하는 입장이고 또 그러면서 다양한 기어비와 큰 바퀴, 경량화를 구축한 다 갖춰진 로드 오너들보다는 속도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애초에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 이런 특수한 상황들을 돌파하는 몇 가지 힌트와 큰 그림들이 고집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저에게 몇 가지가 있고 지금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구구절절이 길어요. 다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단거리 훈련, 그러니까 인터벌을 통한 근력과 심폐능력 향상입니다. 당장의 목표라도 말씀드리자면 지금 출퇴근길에서는 불가피한 상황, 그러니까 꺾어지는 길이라던가 장애물에 가로막혀 추월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의 에마 베리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로 추정되는 36km/h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달성해야 하는 과제는 훈련 코스 내내 저의 심박수를 150 이상, 존 4 영역과 존 5 영역만으로 100% 점유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자전거 카페에서 조언을 많이 얻었는데 자전거 훈련에서의 핵심은 파워미터라고 다들 입을 모으더라고요. 안타깝게도 파워미터까지 살 금전적 여유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있었다면 애초에 당근으로 23만원짜리 보물을 사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쉬운 대로 심박수와 케이던스만을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란폰도 완주를 하면 협찬이.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오늘의 훈련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거리는 총 6.31km, 시간은 13분 16초.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짧은 단거리죠. 평균 속도는 28.5km/h, 최대 속도는 36.7km/h가 나왔습니다. 상승고도로 봐서도 알 수 있지만 거의 평지입니다. 지난번보다는 평균 속도나 최대 속도가 전부 다 오른 것 같긴 한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속도가 오르면 좋은 거고 유의미하지만 저는 지금 훈련의 과정으로서는 속도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목표로 하는 평균 속도가 36에 가까워야 하는데 그게 최대 속도가 되고 36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28.5km/h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훈련을 고강도로 이어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케이던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평균 케이던스가 76rpm, 최대 케이던스가 97rpm이네요. 그런데 단순히 평균 케이던스가 낮다, 최대 케이던스가 너무 높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고, 갑자기 케이던스가 뚝 떨어지는 구간이 처음 시작할 때 빼고는 두 군데가 있죠. 2.5km 지점 그리고 5km 지점이 조금 넘은 구간인데요. 이곳은 코스를 끝까지 주행하는 것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꺾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출근길에서는 그렇게 앞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맞은편에서 오는 자전거를 피하는 그런 상황들은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거의 밟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때보다는 평균 케이던스가 잘 유지되고 있는 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꺾어지는 길이 끝나자마자 급격하게 케이던스가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브레이크를 밟은 뒤에 다시 속도를 회복하고 케이던스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단수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단수를 낮추니까 상대적으로 힘이 덜 들어가겠죠. 그래서 케이던스는 높아지고, 그렇다고 해도 케이던스가 갑자기 치솟다가 다시 낮아지고 치솟다가 낮아지고 하는 편차들이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훈련의 세부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급격하게 떨어지는 속도와 RPM을 최대한 빨리 회복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역시 근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심박을 보겠습니다. 심박은 제 훈련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사용할 수 없는 파워미터에 가장 근접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최대 심박은 167bpm, 평균 심박은 148bpm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냐면, 제가 유튜버들을 보면 꼭 대회나 아니면은 주행 속도를 목표로 하는 유튜버들 말고 그냥 자전거로 샤방벙 하는 그런 분들도 보면 180bpm을 심심치 않게 찍고, 그것도 최대 심박이 아니고 쭉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최대 심박이 170도 안 되니까 평균 심박이 148bpm이라는 건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심지어 존투의 영역일 수도 있는 부분이죠. 반성해야 하고 최대한 끌어올려서 평균 심박을 적어도 160은 넘게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도 표를 보면 처음 훈련보다 많이 나아지는 게 보이는데요. 첫 훈련 때는 존2와 존3 영역이 상당히 많은 영역을 차지했는데 제가 이용하는 맵에서 분석한 결과 제가 존4가 55.1% 그리고 존5가 33.7% 해서 합쳐서 88.8%를 존4 이상의 영역이 차지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는데 아마도 제 나이를 고려해서 제 최대 심박수를 180으로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씁쓸하네요. 그래도 뭐 숨을 몰아쉬다가 자전거 타다가 죽었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스트라바나 아니면 제가 이용하는 앱의 충고를 충분히 따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의 훈련 결과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줄이는 구간이 있더라도 최대한 큰 파워를 내서 빨리 원래 속도를 회복하고 원래의 케이던스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속 상태일 때 지금의 최대 속도 그러니까 36km/h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근지구력을 강화하는 것. 이 정도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훈련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을 다시 돌려봤는데 허술한 구석이 너무 많아서 조금씩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하는 소리가 너무 작아서 바람 소리에 묻힐 정도였죠. 마이크가 품질이 그닥 좋은 편이 아니고 또 나름 잡음을 제거한다고 스펀지를 껴놨기도 했고요. 일단 제가 자신감이 없어서 꼭 수줍은 어리대처럼 말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만나면 아마 놀랄 정도로 목소리가 클 겁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음악 소리가 커지기도 해서 보신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이번에는 제 목소리 그리고 음악 소리 적절히 볼륨을 조절해서 일정하게 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질. 저는 유튜브 만드는 방법을 유튜브로 배웠는데 거기서 1080 HD 화질이면 충분하다 라고 해서 파일 용량도 줄일 겸 1080에 맞췄는데 생각보다 화질이 너무 저급하게 나오더라고요. 이번엔 화질 굳이 낮추지 않고 4K로 고집해봤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보기 좋은 영상 올리는 배로원이 될 테니까 계속해서 저희 길을 응원해주시고 또 같이 고민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성장하는 길을 함께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